불필요한 사족 달지 않겠습니다. 세계 톱저널 사이언스는 2021년 세계 최고의 성과 중 하나로 이 사진을 표지로 걸었습니다. 2021년 모든 연구 성과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 성과로 인공지능이 단백질의 구조 해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린 연구를 꼽은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의 지폐 같은 것들 하나하나가 단백질의 구조로 합니다. 올해 1월 서울대 윤태현 교수님을 만나뵀는데 그때 윤태현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더 터질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10년을 기점으로 전자현미경 기술이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단백질의 구조가 속속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재작년인가요? 그 이제 노벨 화학상이 전자현미경으로 나왔습니다. 그쵸. 이 전자현미경 방법이 한 2010년 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2021년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계산으로 AI를 통해서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정확한 수준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싱귤러 포인트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이런 저희 뭐 생물학 하시면 딱 그 생각나시는 게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연구원분들이 이렇게 파이패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점점 포션이 적어지고 상당 부분이 이제 서버에서 다 계산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 계산된 거를 그냥 마지막에 확인하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가 중요한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올해를 정말로 중요한 기점 중에 하나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딥마인드가 단백질의 구조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이언스 역시 인공지능이 단백질의 구조를 해석한 것을 2021년 최고의 연구 성과로 뽑았죠. 여러분, 뭔가 안 느껴지십니까? 인공지능이 진짜로 이제는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구조를 해독 및 예측함으로써 인간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과 바이러스 등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그런 문제들을 모조리 해결하는 것에서 인공지능의 지배는 시작될 겁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해독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딥마인드는 알파포드라는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이언스는 다른 시스템에 조금 더 주목하는 모양입니다. 바로 서울대를 나와서 현재 워싱턴대에서 포닥을 밟고 있는 백민경 박사님과 데이비드 베이커 소장이 만든 로제타 폴드입니다. 로제타 폴드는 2021년 7월 해성같이 학계에 공개된 인공지능입니다. 보시다시피 백민경 박사님이 일저자로 참여하셨고 사이언스에 발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 구조 예측 분석 프로그램인데 일반적으로 수년 이상이 걸릴 단백질 분석을 단 10분 만에 계산해버립니다. 수년이 10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분야 전공자가 아니죠. 그래서 백민건 박사님께 직접 컨택해서 이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구글의 알파폴드 그리고 로제타 폴드와의 차이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백민건 박사님이 개발한 로제타 폴드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에 비해서 3차원 구조 정보와 서열 및 상호작용 정보와의 소통이 더 많고 효율적입니다. 이런 복잡한 용어 다 없애고 정말로 쉽게 말하면 알파폴드는 단백질의 정보를 2차원 형태로 뽑아내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지막에 3차원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상대적으로 3차원과 2차원 정보 간의 소통 정도가 약한 편이죠. 반면에 로제타 폴드의 경우에는 3차원 구조 정보가 알파폴드보다 훨씬 더 자주 소통하고 또 관여한다고 합니다. 사실 연구원님 말씀에 따르면 현재 공개된 로제타 폴드는 전반적인 성능 자체는 알파폴드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정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함으로써 더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은 알파폴드보다 성능이 전반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곧 알파폴드랑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내되 계산 속도는 훨씬 더 빠른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며 곧 코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딥러닝의 대가 보이즈엑스의 남세동 대표님은 인공지능을 두고 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 찾기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단백질의 변이가 생겼을 때 만약에 그 단백질의 구조가 크게 변해서 필수적인 기능들을 잃게 된다면 변이된 단백질은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될 겁니다.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생명체 내 단백질들은 조금의 변화가 생겼어도 그 구조는 유사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단백질에 서열들을 모아둔 것을 잘 찾아보다 보면 뭔가 정보가 있겠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정말로 쉽게 말하면 살아남은 단백질들은 도태되지 않은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서열을 쭉 분석하다가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10여 년을 거쳐서 엄청나게 연구를 했고 수학적, 통계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했지만 너무나 패턴이 다양하고 또 많아서 이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한 수백만 개 정보를 딱 던져주고 규칙을 찾으라고 하면 뭐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잠깐만, 이거 패턴이잖아. 이런 정보들을 인간이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인공지능은 패턴을 잘 찾잖아. 그래서 201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인공지능 국비교육과정을 광고하고 넘어갈게요. 현재 고용노동부와 YGL이 AI 교육과정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찾아가서 직원들한테 장단점에 대해 들었는데요. 장점은 취업 포트폴리오 작성 및 관련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도와준다는 것, 또 현업 개발자들로 강사들은 구성되어져 있는데 교육과정은 전액 무료라는 것, 월 최대 지원금을 31만원 제공한다는 것, 아마존이라던가 오라클 등의 파트너사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어요. 난이도가 10점 만점에 한 6에서 7점 정도로 아예 코딩을 모르시는 분들은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아무래도 조금 있다 보니까 의지가 없는 분들은 많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 어떤 과정에서든 마찬가지죠. 의지가 없는데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열심히 한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열심히 하는 건 숨 쉬듯이 당연한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뭐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뭐 돈 들 일도 없고 고용노동부가 함께 주관하고 실제로 뭐 NC라던가 크래프톤, LG화학 등의 취업한 교육생들도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단백질은 모든 현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 모든 것들에 단백질이 관여하고 세포가 에너지를 얻는 것에도 단백질이 관여합니다. 코로나 항체 또한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단백질의 구조를 제대로 알아낼 수만 있다면 이 단백질이 어떻게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지 또 그 기능들을 모조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인간은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지금 이걸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을 사용하면 실험을 통한 구조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모조리 줄여버릴 수 있고 질병 치료제부터 온갖 생물학적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겁니다. 국내외 석학들 대부분이 2022년이 큰 기점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한국생명과학연구원도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로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모델링을 선정했어요. 백민경 박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한다고 생각한다고. 갑자기 어느 날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져서 이런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감히 제가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미친듯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배경 지식. 혹자는 인공지능 대학원에 가서 인공지능을 전공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이게 가능하겠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이지엑스의 남세동 대표님께서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게 꼭 대학원생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딥러닝이라는 거를 경험해본 분들 자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원생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도 이미 최근에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미 이제 학부생들도 딥러닝을 좀 경험하고 실리콘밸리에서도 늘 얘기하듯이 뭐 심지어 학부 졸업도 뭐 굳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인공지능 전공자가 아니다? 대체 그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백민경 박사님은 화학을 전공하셨어요. 박사님께서는 본인이 인공지능만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로제타 폴더를 개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을 아예 몰랐다고 해도 로제타 폴더는 개발할 수 없었겠죠. 박사님이 이런 연구 성과들을 낸 것은 단백질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은 바로 인공지능과 각종 연구 분야들을, 응용 분야들을 모두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인공지능 전공자가 아니라고 도전하는 것에 쫄지 마세요. 백민경 박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여러 지식을 연결해서 실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울 수 있기 바랍니다.